네, 듣고 싶은 방송 대현TV 대표 코너죠. 여의도 2%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2%가 부족해서 우리 샌드 연구소 최경희 소장님을 모시고 2%를 채우는 완벽한 2%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시는 우리 장프로님, 네, 나와주셨고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지금 말씀드린 최경희 샌드 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좀 북한 이슈도 좀 있고, 그리고 일본 또 총리의 얼굴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슈들을 좀 두루두루 섭렵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진영을 짜봤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소식은 역시나 이 추미애. 예전에 한동안 우리가 메이저리거인 추신수, 그 추신수가 나올 때마다 추트레인 했었는데 요즘은 추 엄마, 추미애, 심지어는 온라인상에서는 에미추 이렇게도 불립니다. 네, 자, 오늘 또 김태년 원내대표가 말이죠.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휴가 연장을 카톡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군대를 거의 콩가루로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입니다. 아니 장프로님도 군대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갔다 왔죠. 네, 저도 군대 다녀왔고 여기 같이 일본은 우리 상준이도 다녀왔는데 자, 휴가 연장을 카톡으로 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휴가 연장을 네. 옛날 같으면 이제 네. 전화하기도 힘드니까 편지로 하면 한 이틀 걸렸을 거예요. 그렇죠. 옛날 같으면 네. 편지로 이제 휴가 연장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저 얘기대로 하면 예. 집에서 이제 편지를 써요. 편지 쓰면 부대까지 제가 이제 저쪽 이제 파주 그쪽에서 근무했는데 강원도 휴가 같으면 편지 쓰면 파주 한 이틀 3일 걸릴 거예요. 그렇죠. 네. 아니 저는 이 지금 발상 자체가 집권당의 지도부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김태년이 원내대표고, 여기 이낙연 그분도 피차 일반이긴 마찬가지인데, 아니 그래 전화를 넘어서 이제는 카톡으로, 그래서 지금 카톡에 지금 불이 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한동안 국방부를 전화부로 바꿔야 된다 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카톡으로 그냥 휴가 연장이 가능해지니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미애를 구하려다가 지금 국방부를 말아먹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방부를 말아먹는 정도가 아니라 저거는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게 지금 야당이라도 그게 할 소리가 아닌데 집권 여당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국가를 담당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한마디 한마디가 신중해야 되고 원사가 만사잖아요. 맞습니다. 인사도 만사지만 원사가 만사거든요. 네. 근데 저런 식으로 국정을 희화화하면 국민들이 뭐가 됩니까? 국민들을 이 사람들이 진짜 개돼지로 하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미디언들 뽑아놨어요. 국회가 지금 무슨 코미디언 2020 코미디입니까 우리가? 우리가 여의도에서 이제 KBS에서 하던 개그 콘서트가 사라지니까 그 바통을 넘겨받아서 국회가 이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희망이란다. 재미를 준다고 할까? 그래서 이 고문을 하는 거죠 일종의. 저 정도면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옛날에는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랬지만 저거 국회 해산해야 돼요. 저 정도면. 그렇죠. 국회 해산하고 다시 뽑아야 돼요. 저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미래통합당이 먼저 다 올 사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통합당이란다. 국민의힘이죠. 정치권에 맡길 건 아니고 네. 국민들이 요새 코로나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아니 해대도 저거는 너무한 거죠. 그렇죠. 아니 예전에 저 전례가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권력이 있는 사람이 그 권력이 그 해당에서 압박을 받을 수 있는 데다가 전화하면 그 전화 자체가 다 문제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하다못해 학부모들도 학교에다 전화를 못 하잖아요. 함부로 선생님들한테. 그것도 아이에게 또 좀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이죠. 아니 우리가 갑질이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때려잡았습니까? 맞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패싱, 컵 집어 던지고, 땅콩. 그렇죠. 많잖아요? 많습니다. 저거야말로 갑질 중에 상갑질이죠. 이 사람은 근데 자기가 갑질한지를 몰라요, 추미애 당대표는. 얘기했지만, 저희 거의 공산당 수준이니까요. 전이 본능이라 그래서 우리는 인간 세상 위에 있는 거예요. 인간들의 이 범인들이 적용을 안 받는 거죠. 범인들에 해당하는 게. 우리 그런 사람들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묘사했더라고요.
그 일반인들은 그냥 이렇게 땅 위에 걷고 지상계에 살고 이분들은 천상계, 차원이 다른 곳에 산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천상계는 너무 좋은 표현이라서 땅 밑에 저 어두운데 음습한데 이런 지옥계나 아니면 지하계에 사는 게 아닌가. 어쨌든 차원의 다른 곳에 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한 사람 살리려다가 국방부, 검찰, 국민권익위까지 이 세 개 국가기관을 다 망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예, 자. 국가기관을 망치는 게 아니라 네. 저는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호영 원내대표도 네. 그러니까 저런 데서 이제 우리 그 소위 얘기해서 국회의원들이나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절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국민들하고 굉장히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끼리끼리 놀다 보니까 좀 나이브하다는 거죠? 저 정도 수준밖에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저게 얼마나 황당한 소리예요. 더 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더 그 강하게 예를 들면 얘기하는 저걸 정도- 수정을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죠? 아니 저 정도 얘기하면 네. 거의 뭐 이거는 국정농단 세력이 아니라 국가를 갖다가 완전히 그냥 뭐 폐가로 만들고 있는 거죠. 예. 국가의 운영 시스템 자체를 이렇게 희화하는 권력이 어디 있었어요? 없었죠, 네. 없었죠. 네. 아니 카톡으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 근데 국방부 장관이라는 놈하고 국방부 장관 지금 후보자 되는 사람들은 아가리 탁 쳐먹고 있어요. 그렇죠. 나라가 개판이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가능해요, 그게? 불가능하죠. 에이, 말이 됩니까? 카톡으로. 그러면 저 사람은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 당연히 윤리법, 국회 윤리 회부돼야 되는 것이고. 네네. 그러니까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국가를 국정의 한 절반 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인드가 우리 일반 시민들의 마인드의 절반도 못 미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런 수준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 아닙니까? 넘버 2. 그러니까 다들 네. 국회의원 되는 거를 갖다가 국민들이 대충 우리 편이면 무조건 막대기만 꼽아도 된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뽑아놔서 그래요. 네. 이건 뭐 차라리 이렇게 국회의원 뽑을 거면은 그냥 제비 뽑기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추첨제 민주주의를 주장하잖아요. 추첨제. 추첨제. 네. 그럼 우리 셋이 이렇게 뽑아갖고 셋 중에 한 명 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네. 아니 추첨제로 돌려도 그분의 판단이 오히려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훨씬 더. 그러니까 결국은 권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정치가 이제 재정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핵심이. 네, 맞습니다. 근데 이해관계가 적은 사람일수록 훨씬 더 좀 공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러네요. 최 소장님도 늘 이제 이 소위에서 동북아 정세라든가 일본 네,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별로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으시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냉철하게 네. 보는 거죠. 사안 자체를 정확하게 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네, 보이는 맞네. 대로 보는 거죠. 네, 아는 네, 대로 네. 보는 거고. 자, 근데 그럼 우리가, 네. 우리가 계속 왜곡되게 보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이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뭔가 내 이해관계를 따지다 보면 자꾸 굴절되게 말해야 돼. 그렇죠, 뭐 이건 빼고 저건 맞습니다. 더하고 네. 없는 건 묻히고 있는 그렇죠. 것도 빼고 네. 이러다 보면은 처음에는 호랑이 그리려다 나중에는 고양이도 못 그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릇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예. 한국의 정치 수준이 이래요. 제가 좀 보면요. 네네. 공과 사를 확실하게 구분을 못하는 이렇게 성숙도가 떨어지는 느낌이 그렇죠.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 사적인 일과 공적인 일을 구분을 못하다 보면 중요한 것은 이제 국가 이익을 대변해야 되는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놔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도 정권의 이익만 생각하는 맞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질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근데 일본이 우리랑 정치 문화가 비슷하다고 하는데 일본은 이렇진 않죠. 일본과 비교하기에는 네네. 너무 이제 조금 너무 구조가 다른 것 같아요. 수준이 낮나요, 우리가? 구조가 다르죠. 구조가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해 주시네요. 네. 근데 네. 분명한 거는 공과 사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이런 성숙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이게 좀 상대적인 게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정치 문화 자체가 약간 좀 그런데 좀 근데 일본도 보수 문화가 강하지 않습니까? 아니 성숙도가 있다라는 게 뭐냐면 저도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에게 되게 불안전성을 인정하는 게 성숙도가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슨 대단한 무슨 뭐 이런 그 그렇죠. 인격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요구를 하진 않거든요. 근데 본질적인 건 뭐냐면 저런 식으로 상대방을 때려잡았다는 거죠. 저 사람들은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걸 안 했으면 서로 다 그런 걸 어느 정도 익스큐즈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사람들이 다 이제 불안전하니까. 그렇죠, 네. 과도하지만 않으면 너무 이제 과도하지만 않으면 이제 그 부분적으로 약간의 무슨 뭐 특권을 누리거나 하는 것들은 허용할 수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은 상대방을 때려잡을 때 네. 저거보다 더한 걸로도 때려잡았다는 거죠. 네.
이낙연 대표라는 사람이 네, 그 네. 헛소리를 하셨는데 예. 검찰 조사를 지켜보자. 네, 맞습니다. 우리는 네. 검찰 조사를 안 지켜보고 대통령을 탄핵시킨 나라예요. 맞네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킬 때 검찰 특검 진행 중이었잖아요. 아니 그리고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게 얼마나 무책임한 예. 얘기입니까? 그거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네. 딱 이낙연 스타일이에요, 그냥. 예. 누구하고도 척지기 싫다는 거잖아요. 네. 아, 그래서 이낙연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네. 아니 상대방 깨끗한 척 자기가 깨끗한 척 안 했으면 차라리 저런 일은 서로 익스큐즈를 할 거예요. 예. 근데 깨끗한 척은 다 해왔잖아요. 아, 그렇죠. 뭔가 깨끗한 척은 다 해왔잖아요. 맞습니다. 그 대통령까지 탄핵시켰잖아요, 결국은. 네. 예. 근데 이제 와서 자기들은 아니라 그래요? 아, 그러면 저거는 할 수 없어요. 이제 국민들 더 이상 버티면 국민들이 나서서 뒤집어 엎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계속 불행한 거죠, 그게. 국민들이 근데 예, 그게 이제 성숙하지 못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성숙하지 못한 나라의 특징이죠. 계속 뒤집어 엎는 거죠. 근데 좌파들은 뒤집어 엎는 걸 잘하는데 우파는 걸 잘 못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파도 이제 하겠죠, 뭐. 이제 할 하도 수- 이제 열불 할수 터지면. 있나요? 예, 하도 열불 터지면. 아, 못할 것 근데 같은데. 그게 좋은 건 아니니까. 예.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되니까, 원래. 자, 그 최경희 소장님을 22대 국회로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추미애 보좌관이 군부대에 3번을 전화를 했대요. 그 아들 휴가 연장 관련해서. 근데 3번 정도 전화를 했으면 이건 뭐 압력성, 압력이죠, 압력. 예, 청탁이 아니라 압력성, 외압이죠. 예. 외압이죠. 저희도 네. 뭐 그런 전화를 네. 뭐 부처에 전화를 하지만 네네. 기본적으로 계속 확인하는 거잖아요. 네, 왜 안 됐냐고, 왜 안 하냐고 재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부탁을 하죠. 네, 두 번째는 확인을 하죠. 그렇죠. 네. 제대로 됐는지. 음. 세 번째는 뭡니까? 재촉하는 거죠. 왜 안 했냐고, 왜 안 되냐고 아직까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전화를 3번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 한 그렇죠, 방에 안 된 그렇죠. 거죠. 한 방에 안된 예, 거죠. 뭐가 안 된 거죠. 그리고 한 방에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로직이 3번 있는 전화했다는 것 거죠. 자체가 이미 저거는 안 되는 걸 외압이죠. 안 되는 걸 한 거예요. 안 되는 걸 한 거죠. 네. 자, 좀 전에 말씀하신 요 이낙연다운 요 멘트. 네. 사실관계 분명해졌다. 진실은 검찰에서 가려진다. 저는 말장난, 언론인 출신답게 말장난 말장난. 사실과 진실. 사실과 진실의 차이점이 뭐예요? 사실이 진실이죠. 그 진실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 개인의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담긴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제3자가 보기에도 그렇다는 거잖아요. 예. 사실은 그냥 있는 현상이죠. 네, 있는 그 자체. 현상이죠. 네. 네. 근데 현상이 밝혀지면 뭔가 그 현상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네. 그 사실이라는 게 검찰 조사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지 사실을 누가 알아요? 더군다나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당 소속 의원들의 노력으로 사실관계가 분명해졌다. 당 소속 의원들이 하도 헛발질을 해갖고 사실관계가 더 불투명해졌죠. 사실관계가 분명해졌죠. 저게 청탁이자 외압이다. 청탁이다. 청탁이다 외압으로. 네. 이제 진실을 검찰에서 밝혀야 됐죠. 예. 청탁과 외압이니까. 네네. 근데 저게 말이 안 되는 게 예전에 그 권성동 의원도 예예. 그 취업 청탁해가지고 저기 강원내로 취업 청탁을 그래가지고 했었죠. 구속영장이 청구됐었어요. 그랬었죠, 네. 맞습니다. 이거 네. 당연히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야 돼요. 아 그러면 저 추 장관은 영장을 때려야 되네 바로요. 영장 따려야죠 이게.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이놈들이 나쁜 건 뭐냐면 네, 네. 전례가 있는 거를 자기들은 다 어기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네. 그리고 보좌관부터 시작해서 다 구속영장 청구해야 돼요. 다 네. 구속영장 청구해야 당연히 돼요. 청구해야 됩니다 네. 저거. 예. 구속 수사해야 돼요. 이건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거의 국정농단 사건인데요. 저게 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냐면 네네. 구속영장을 치는 가장 두 가지 대표적인 건 뭡니까? 도주. 도주, 두 번째는 증거인멸. 증거인멸이에요. 네. 증거인멸할 수 있잖아요. 이 얽힌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아 이거 지금 수십 명이에요. 네. 네. 바깥에 다 분리시켜야 되잖아요. 원래. 수십 명 다 구속하시라. 네. 구속시켜서 분리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분리 감시해야 되잖아요. 아니 지금 짬짬이로 해갖고 막 지금 짜고 치는 고스톱이잖아요. 아, 그리고 지금 네. 바깥에서 지금 네. 뭔 짓을 하는지 알아요. 그렇죠. 아니 국방부가 일부러 문건도 유출하고 사실인 것처럼 아니 다 이거 하고 했던 그 말이죠. 당직 사병은 지금 완전히 지금 코너에- 패닉돼 버린 거잖아요. 코너에 몰렸죠. 네, 패닉돼 예. 버린 거잖아요. 국가 거대 기관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제압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공포를 느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우리나라는 네. 이순신 같은 사람이 살기 힘들어요. 자기 일 똑바로 하는 사람이 살기 진짜 힘든 나라예요. 그렇지. 네. 아니 당직 사병이 먼저 그래서 자기 일 똑바로 한 것밖에. 그러게 말입니다. 애가 안 들어와가지고 네. 확인해가지고 전화했을 뿐인데. 8년이라는데 네. 네, 정확하잖아요. 이 새끼 집구석에 처박혀 있고 말이야. 네. 아, 이 아니 자식. 이순신 장군이 네. 잘한 게 뭡니까? 딴 장군들은 다 장부상에 있는 사람 확인해가지고 없어도 대충 넘어갔는데 이순신 그렇죠. 장군은 장부상에 있는데 병역 안 나오면 일일이 다 쫓아가서 잡아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 병역해서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갖춰주는 게
전라 다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수형밖에 병력이 있는 게. 원칙대로 한 사람은 예. 죽을 뻔하고 말이죠. 네. 그게 우리나라예요. 이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참. 예. 네. 그럼 그때도 좌파 정권이었나요? 그 옛날에도? 선조가 좌파였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아니 원칙대로 제대로 일한 사람을 평가해주고 높이 사줘야지. 그래야 나라가 잘 되지. 맞습니다. 예.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자, 오늘에서야 비로소 동부지검에서 이것도 하기 싫었는데 했을 거예요. 국방부 압수수색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부지검에 지금 지검장을 하고 있는 김관정 지검장이죠. 김관정. 자, 이분은 이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사 의지가 없는 데다가 지금 국방부 와서 압수수색하면 추미애 장관을 옹호했던 여러 가지 근거들을 지금 수집하러 온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이제 와서 무슨 압수수색을 합니까? 국방부를? 아니, 근데 국방부 압수수색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 보좌관을 조사해가지고 오늘 네. 언론 뉴스에 보니까 보좌관이 전화한 게 세 차례 전화한 게 나왔잖아요. 네네. 그럼 보좌관 구속해야 돼요. 아, 그러네. 맞네. 저 사람이 신변을 확보해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 그게 포인트네요. 네, 그게 핵심이에요. 네, 네. 아, 저 사람 바깥에 놔두면 뭐 할 거예요. 아, 일단 그러면 저 사람 전화기부터 시작해서 다 네. 압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저 보좌관부터 압수수색했는데 보좌관 압수수색을 먼저 해야 되는데 네. 국방부가 먼저가 아니죠. 왜냐면 그렇죠. 순서가 바뀌었어요 지금. 보좌관 압수수색을 먼저 하는 게 맞아요. 예. 근데 두 번째 추미애 장관 집을 압수수색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렇죠. 서성환이라는 사람의 일단 통화 기록부터 다 확인해야 되는 거죠. 남편의 통화 기록. 아, 그게 핵심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압수수색가 바뀌고 그리고 나서 국방부를 압수수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 정권에서는 보좌관을 구속시키지 않을 거고 또 추미애 장관 집을 압수수색하지 않을 거잖아요. 이 정권에서. 아니, 예전에 그 네. 제가 추경호 부총리 예. 그 있을 때 네. 추경호 부총리 그 관련돼서 압수수색하는 거 보니까 자택하고 국회의원회관을 동시에 해요. 동시에. 예, 동시에 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수사 의지가 빈약한 사람들이 그걸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안 하면 쟤들이 지금 네. 문제인 거죠. 쟤들이 적폐인 그렇죠. 거죠. 적폐죠, 적폐. 예. 네. 예. 적폐는 근데 지금 우리가 소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정권을 바꾸거나 아니면 아스팔트로 나오는 수밖에 없는데 뭘 해야 되죠? 10월 3일까지는 나오지 말고 네. 이제 좀 10월 9일 날 나와야 되나요? 이제 10월 한글날이니까 네. 쉬셨다가 그러면 10월 11일 이때 나오면 또 11일 이때 나오면 올라가네. 야, 그럼 안 된다. 11호. 예. 11일 이때 나오면 아, 이거 좋은 포인트네요. 11호. 아, 자. 근데 잠시만요. 네. 이런 상황이 네. 이제 한 번, 두 번 정도면 이제 실수다 아니면 또 이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넘어가지만 여기는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지. 처음부터 네. 끝까지 다 공익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고 있는 이 상황은 네. 정말 이거는 우리가 깊이 신중하게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또 나라가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비정상적인 일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막 호들갑을 치는데도 어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네. 이 좌파들이 하도 뭐 장악한 곳이 많아갖고 이제 귀족적 그 속에서 민주화운동 세력이 가지고 독특한 조직 문화 속에서 오랫동안 구조적으로 쩔어왔던 현상이라고 봐요. 저게 안에 있는 사람은 잘 모르거든요. 자기는 자기 이제 초록이 동색이라고 이미 완전히 물들어가지고 본인은 의식하지 못해요. 이 사회적 현상 보면은 네. 중산층, 중간 계층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렇죠. 떨어지고 있어요. 아래로 네. 두루둑 네. 떨어지고 서민계층이 훨씬 지금 확대되고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귀족, 기득권 이 부분이 더 이렇게 축소되면서 결탁되고 그렇지. 이런 양극화가 명확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막스가 얘기했던 상부 구조와 이제 하부 구조의 이제 사회적 구조를 네. 좀 이렇게 명시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럼 그래서 저 사람들은 계속 상부 구조를 유지하는 겁니까? 그 내부의 그들이 생각은 제가 읽을 수 없으나 사회 현상을 보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우리 보통 이제 논의에 있어서는 상식이 두터운 사회 예. 그렇듯이 이제 중산층이 굉장히 많아져야 되는데 지금 그렇죠. 떨어지고 있다.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원래 네. 자본가 계급을 우리가 완화시키는 이유가 네.
그러니까 뭐 그런 특권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지만 사실은 네. 이제 격차 사회라는 게 바람직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완화시켜서 이제 중간을 두텁게 하기 위한 그렇죠. 건데 네. 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추구해 왔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나름대로 점수를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믿고 알고- 있는 예, 게 예. 반대로 네. 가고. 근데 알고 봤더니 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저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까 딱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국 네. 추미애 보니까 네. 네. 그게 부러웠던 거예요. 권력을 누리려고. 그게 네. 부러웠던 거죠. 예. 사회도 지금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가 의식하든 안 하든 간에 그쪽 예.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해서 네네. 정말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자, 여러분. 추미애 장관은 그러면 언제 검찰에 출두할까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보면 추석 전에 어쨌든 정권 차원에서는 좀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이걸 좀 탁 털어버리려고 할 것 같은데 말이죠. 여론은 지금 비판 여론이 이제 비등하다 보니까 아니- 질질 끌려가면서 지금 뭐 안 하려고 했던 국방부 압수수색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저 장프로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저게 그 동부지검에서 칼을 저렇게 저 정도 뺐잖아요. 네. 그럼 확인해서 추미애 장관 자택이든 어디든 압수수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자택하고 국회회관을 압수수색해야 돼요. 어쨌든 지금은 절차상. 네, 지금은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압수수색을 해야 네, 돼요. 네, 아니 네. 근데 지금 국회의원 신분에서 국회 신분 아니구나. 아니시죠. 네. 네. 그러니까 자택을 압수수색해야 돼요. 그러면 네, 네, 네.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그다음에 그 남편분 네. 사무실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네. 거기도 압수수색을 해야 돼요. 아, 남편분 사무실이 뭐 정읍에 있다는 네, 얘기도 있고. 그럼 압수수색을 뭐 해야 돼요. 왜냐하면 네. 저거는 전화하잖아요. 그렇죠. 전화라고 하는 거는 당사자의 기록, 그다음에 메모, 그다음에 일지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지난 정부 때도 보면 다 일지를 통해서 다 확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메모를 다 웬만한 사람들 메모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특히.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이 필수예요. 그리고 자, 저걸 압수수색을 다 끝내야 저 사안 자체가 적극 수사 의지가 있는 거지. 만약에 국방부까지 압수수색하고는 추미애 장관하고 그 남편분 거기를 압수수색 안 한다? 네. 그러면 좀 수사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이게 압수수색을 해야 될 거예요. 검찰이 이 정도 갔으면 압수수색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근데 시간을 너무 많이 벌어주고 있는 거죠 지금.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제가 검찰 이번 추미애 장관 수사는 윤석열이 하든지 한동훈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저 엄한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가지 않을 것 아니, 같다는. 면죄부를 주더라도 수색을 할 수밖에 없어요. 면죄부를 주고 싶으면 더더군다나 압수수색을 해야 돼요. 아니 그럼 그렇게 따지면은 이번 추석 전에 추미애 장관의 검찰 출두는 좀 어려워 보이네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다 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서 그렇죠. 관련자 네. 일단 국방부 관계자들 다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국방부 관계자 다 네, 조사해서 추미애 장관을 부른다고 하는 건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됐을 때 부르는 거죠. 만약에 안 정경도 되면 국방장관도 소환해야죠. 다 해야죠. 네, 해야죠. 예, 기본적으로. 예, 자, 근데 뭐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질질 끌어주길 바래요. 네, 오래오래 가라고요. 네, 오래오래 가서 10월 26일, 11.6 그때 다 총 집결할 수 있도록. 예, 아니 이렇게. 어디까지 버티나 한번 보자고요. 아, 예. 아, 참. 어디까지 버틸 수 있나 한번 보죠. 예, 어디까지 나라로서는 불행하지만 네. 한번 보자고요. 국민들이 좀 더 이제 감정적으로 폭발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축적할 때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그러시죠. 한번 가보시죠. 뭐 그러면. 네. 자, 문재인 대통령 각하. 예. 그냥 쭉 끌어안고, 예.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세요. 네. 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한번 해보시자고요. 네. 뭐 어차피 뭐 민주국가에서 뭐 예. 국민들이 결론을 낼 수밖에 없지 뭐. 그렇죠. 이렇게 가자 그러면 그 가장 불행한 건데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예. 아, 이쯤 되면 이제 뒤집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상황이. 국회가 저 모양이니. 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상소문도 올리고 자꾸 이제 이 일반인들이 자꾸 정치에 그렇죠. 관여하죠. 관여해서 결론을 내게 그게 이제 직접 민주정 같은 건데 네. 그걸 가급적이면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상소문이 빗발쳤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그냥 너무 많이 쏟아져 갖고 청와대 앞길에 차가 못 다닐 정도로 좀. 솔직히 이제 요즘 제안 드리자면 네. 10월 9일 한글날 맞이게 하신다 그러면 광화문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심렬로 쫙 띄우게 해서 그렇죠. 하얀 도포 입고 네네. 퍼포먼스죠. 하얀 도포 입고 백지 저기 뭐야 화선지 쭉 갖다 놓고 한지 갖다 놓고 다 쓰는 거죠, 상소를. 하나씩 쓰고 한마디씩 써가지고 예, 예.
한 줄로 쭉 써가지고 청와대 앞에 쌓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 집에서 안 신는 신발도 한 짝씩 다 가져 나오셔갖고 청와대를 향해서 신발에 넣어서 갖다 청와대 앞에다 그렇죠. 놓으면 청와대 되죠. 앞에다 뭐. 놓고. 네, 그때 치우든지 말든지. 뭐. 냄새 많이 나는 신발로. 네. 그런 거 한번. 네. 자, 여러분, 우리 저 대현 TV와 함께 하시죠. 뭐 그러면 그 10월 뭐 9일이나 아니면 11일 요때 신발 하나, 종이 하나, 그다음에 볼펜 한 자루 요즘 뭐 이렇게 해서 부펜 많으니까 부펜 네. 하나씩 들고 그렇죠. 나오시면 부펜 하나씩. 네. 무료로 나눠드리지는 않습니다. 직접 준비해 오셔야 됩니다. 아니 자. 여기 뭐 구독자 수가 많이 늘어나면 구독자 수가 많이 늘어나면 좀 나눠주시고 그러면 되지 뭐 그런 거 한번 쏘셔야지 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